연주쌤과 하는 거꾸로 기술 과정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, 오늘은 녹색 식생활의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봅시다. 자,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가족의 영양, 건강을 고려한 식사 계획을 할 수 있는지, 그리고 그 식사 계획과 관련돼서 식단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죠. 자, 먼저 식단이라는 게 뭘까요? 자, 식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몇 끼니의 식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을 식단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식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까요? 네, 먼저 가족의 영양 필요한 것들을 고려하니까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하겠죠. 두 번째로 이제 계획을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경제 사정, 그다음에 식비에 들어갈 예산 이런 것들 고려해서 구입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는 식생활이 가능하죠. 경제적이라고 하죠. 우리가 경제적. 세 번째로 식품을 구입하고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미리 이렇게 생각해 놓는 거기 때문에 전략할 수 있죠.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. 그래서 능률적인 식사 준비가 가능해요. 네 번째로 계획을 미리 하기 때문에 좋은 식사를 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품 조리법도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버지의 개인 취향, 아버지가 이 반찬 좋아해요.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속 그것만 나와요. 그런 게 아니라 미리 계획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, 엄마한테 필요한 거, 나한테 필요한 거, 동생한테 필요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편식을 방지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면에서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죠. 자, 그럼 식단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이 뭘까요? 자, 고려할 사항 먼저 영양적인 부분이에요. 아까 장점이 식단의 장점 첫 번째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하다 그랬죠. 그러니까 영양적인 부분을 고려하겠죠. 뭘 고려하겠어요?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6가지 식품군에 따라서 하루에 얼만큼씩 섭취하는 걸 권장하고 있는지 그 횟수가 있었거든요. 그거를 고려하게 될 거예요.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. 1학년 때 배웠던 식품 구성 자전거 이런 것들 기억하죠? 자,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족들의 필요한 영양 부분을 고려해요. 두 번째로 아까 식단의 장점 중에 예산을 생각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는 식생활 가능하다. 그러니까 경제적이다 그랬죠. 경제면도 고려해야 되죠. 자, 경제면 고려하려면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좀 섭취해야 되는데 소고기를 하고 싶어요. 근데 소고기 너무 비싸. 그러면 대신 뭘로 해요? 돼지고기? 또는 콩류로 대신할까? 더 싸게? 이런 식으로. 콩류 대신 두부 이런 거. 이런 것들을 대체 식품이라고 해요. 같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더 싸거나 더 좋은 식품으로 대체하는 대체 식품을 사용한다거나 또 제철 식품을 사용하는 거죠. 더 싸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돼요. 자, 세 번째로 능률적인 부분. 아까 능률적인 식사 구입이나 조리법에 도리에 드는 시간 이런 것들을 아낄 수 있으니까 능률적인 부분도 고려하겠죠.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시고 바쁘시는데 그 유명 셰프들이 하는 것처럼 오래 걸리는 요리라든지 멋진 요리라든지 재료가 많이 필요한 요리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그릇 음식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우리 볶음밥이라든지 카레라이스 이런 것처럼 반찬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이런 거 한글 음식 이런 걸 이용한다거나 밑반찬 장조림이라든지 멸치볶음 김 이런 것들 항상 끼니 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밑반찬 주고 있다거나 아니면 조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거나 가공식품들을 좀 이용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논리적이 되겠죠. 마지막으로 기호 부분도 봐야 돼요.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몸에 좋은 것만 이제 먹인다고 해가지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것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거냐, 식품이 어떤 거냐, 어떤 조리법들을 좋아하더라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이용하는 거. 그다음에 색이 좋아 이런 것들도 고려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식탁에 있는 모든 반찬 다 빨간색이에요. 먹기도 전에 다 매운 것 같아요. 또는
모두 초록색이에요. 먹기 싫죠. 이런 것도 고려해서 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식생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. 여러분이 식단 작성을 고려할 사항 네 가지는 그 조리 실습 지난번 했던 조리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낼 때 이런 부분들 고려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. 식단을 작성하는 방법이에요. 자, 우리가 수업 시간에 미션도 이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세요. 자, 먼저 이제 순서대로 알려줄게요. 식단을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양 부분을 고려해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이 일일 권장 섭취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고려해야 돼요. 다음 표가 영양학회에서 제공하는 식품검의 일일 권장 횟수예요. 콩류는 몇 번 먹어야 되고 뭐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몇 번 먹어 이런 것도 있죠. 1학년 때 본 적 있을 거예요.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. 우리 가족의 아버지는 몇 번, 아버지는 공유에 몇 번, 엄마는 몇 번, 나는 몇 번 이런 식으로. 먼저 그걸 파악을 하나요? 자, 파악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공유는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. 총 13번이에요. 이 13번을 한꺼번에 모을 수는 없잖아요. 우리가 아침, 점심, 저녁, 간식 이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야죠. 균형 잡히게. 자, 그래서 두 번째로 할 일은 끼니별로 그 섭취 횟수를 나누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하냐면 그러면 이제 나눴어요. 그러면 공유가 들어가는 음식 어떤 걸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. 식사 내용을. 그러니까 음식이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재료들을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거죠. 자,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식 식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으로 뭐 할 건지, 국찌개는 뭐 할 건지, 메인 반찬인 단백질 반찬은 뭐 할 건지, 채소류 반찬은 뭐 할 건지, 밑반찬은 김치는 후식 이런 식으로 이 순서에 맞춰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요. 마지막 계획을 다 했다면 결정된 것들을 적는 거죠. 적을 때의 순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식, 국이나 찌개, 그 다음에 메인 반찬, 그 다음에 부수적인 채소나 이런 것들의 반찬, 또 뭐 밑반찬이든 김치, 그 다음에 후식 이 순서대로 써요. 우리 학교의 식단표도 이런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. 네. 보통은 뭐 개수에 따라 다른데 뭐 단백질 식품 같은 메인 식품 같은 경우는 하나만 쓸 수도 있지만 뭐 2개 쓸 수도 있고요. 하나 2개 또는 뭐 채소류 식품은 하나만 쓰지 않고 뭐 2개에서 3개 정도 쓸 수 있고요. 꼭 이렇게 하나씩만 써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. 그 횟수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맞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식단을 작성하는 걸 가지고 미션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우리가 녹색 식생활을 위해서 식단과 관련된 걸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전통 식생활, 우리 한국식 식생활이 어떻게 녹색 식생활 관련이 있는지 배워보시죠. 자, 영상 시청하면서 학습지 정리를 잘 하도록 합시다.